안녕하세요. 상록사진공간입니다. 오늘은 아침 이슬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여름과 가을에 바람이 없이 습도가 높은 날 새벽에 숲길이나 들녘을 걸어보시면 좋은 촬영 소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 이슬을 주제로 촬영을 하지만 부재가 있는 사진이면 더욱 좋은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강아지 풀의 아래 위 가장자리에 가득 매달린 이슬방울 아래로 거미 한 마리가 부재의 역할을 하며 어설픈 집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사진입니다. 모든 사진 촬영은 빛을 잘 이용해야 되지만 이슬방울의 영롱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진들보다 빛에 신경을 써서 빛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이 사진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AF 포인트입니다. 아침 역광의 조건에서 AF 포인트를 잘 잡아서 촬영해야만이 이슬 위의 물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담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슬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슬은 선명하게 촬영이 됩니다. 제대로 촬영한 것은 맞습니다. 정석이니까요. 그런데 주제인 이슬을 최대한 이쁘게 촬영하는 것이 이슬방울을 촬영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보는 이슬이 아닌 더 이쁜 이슬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작가입니다. 조리개는 렌즈가 허락하는 최대한 개방한 상태에서 AF 포인트를 이슬방울에 맞추지 말고 거미에 맞추어서 촬영하면 초점이 맞지 않는 이슬방울을 bokeh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초점을 맞춘 부분보다 앞뒤로 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미가 없으면 강아지 풀 줄기에 초점을 맞추거나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이슬방울과 약간 어긋나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것도 없다면 AF 모드를 수동으로 바꾸어서 이슬에 초점을 맞춘 다음 렌저링을 미세하게 돌려주면 아름다운 bokeh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뒷배경을 검게 처리하면 더욱 영롱한 이슬이 표현되었을 텐데 앵글을 약간만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 역광의 햇빛 방향이 이슬 위의 물방울에 반사되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슬의 디테일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앵글의 위치를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촬영한 배경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카메라 설정은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여야 하고 셔터 속도 역시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 플립의 흔들림을 줄여주기 때문에 선명한 사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배경이 어지럽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였으며 거미로 인해 감성이 많이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풀잎 위에 이슬이 내려앉아 풀잎에 아름다운 장식을 한 느낌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사진과 달리 뒷배경이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이슬 방울방울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사진입니다. 앞의 사진과 같은 촬영 방법으로 조리개를 최대한 열고 나뭇잎의 줄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촬영하여야 하며 조리개 f7.1과 ISO 100에 320분의 1초로 찍힌 사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앞의 사진보다 피사체 거리를 조금 더 멀리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슬방울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는 폰을 가로로 눕혀서 화면을 크게 해서 보시면 좁쌀 같은 이슬방울이 작은 bokeh로 변하여 빛을 내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더욱 흥미로운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슬방울의 디테일이 살아있도록 신경을 써가며 앵글의 위치를 살짝 뒤로 이동하여 왼쪽과 오른쪽의 풀립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사진의 분위기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피사체를 여러 방면으로 상하 좌우로 앵글의 위치를 조금씩 이동해가며 촬영해보면 사진의 선택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이 사진은 촬영 위치를 왼쪽으로 옮겨 나무 사이의 빛을 이용하여 조리개를 개방해서
이슬 맺힌 피사체와 절대로 겹치지 않게 보케를 만들어 봅니다. 이 보케로 인해 주제인 아름다운 풀잎 이슬이 보는 관람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므로 주제로서의 힘이 조금 다운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앵글의 위치 이동 때문에 이슬 방울에 햇빛의 각도가 맞지 않아 물방울의 반짝임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케가 풀잎이슬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풀잎이슬의 뒷배경은 여전히 검게 남아있어 조금은 복잡한 느낌이지만 아름다운 이슬은 그대로이고 위쪽의 보케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사진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번 사진은 따뜻한 햇살에 작은 이슬방울은 사라지고 그늘에 있는 이슬만 남아있어 촬영했습니다. 꽃잎 전체를 프레임 안에 넣으면 이슬이 주제가 되지 않고 무의미한 호박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호박꽃의 노란 색깔이 대부분의 프레임 안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며 꽃받침 주위에 포실포실한 잔털이 이슬방울과 어울려 부드러움으로 표현되었으며 날카로워 보이는 4개의 꽃받침이 강인함을 강조하여 상반된 두 가지의 감성이 잘 표현된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ISO 500에 조리개 F22로 설정하고 꽃받침 아래 이슬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노출 바이어스를 플러스 0.3단계로 설정하여 약간의 노출 오버되게 촬영하면 밝은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상 노출로 촬영하였다면 이 사진처럼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이 살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진은 넓은 풀잎 위의 이슬 사진으로 아주 작은 이슬방울과 큰 이슬방울이 서로 공존하는 듯한 느낌과 살아 숨쉬는 듯한 싱그러운 사진입니다. 최대한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촬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두운 아침 날씨에다 접사를 할 수 없는 거리이다 보니 줌망원으로 당겨서 촬영하여서 아웃포커싱이 되어 그다지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을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촬영하려면 표준이나 관광렌즈를 사용하여 조리개를 최대한 조여주고 셔터 속도 역시 125분의 1초 이상으로 빠르게 설정해야 전체적으로 선명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출이 부족하다면 노출 감도인 ISO를 올려서 적정 노출을 맞춰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나리꽃 사진들은 색상 보정은 물론이고 크롭하여 자르지도 않았으며 포토샵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촬영한 그대로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 장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 촬영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사 중에 좋은 촬영 소재를 만났다면 그 피사체를 바라보며 좌우로 이동해 보면 뒷배경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촬영에 임할 때 중요한 점은 뒷배경색과 초점의 위치이며 어느 정도의 크기로 프레임 안에 꽃을 넣어야 할지 또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여러 가지 생각해 가며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크기의 피사체 전체를 촬영하여 LCD 화면으로 구도와 구성, 배경 등의 전체적인 느낌을 모니터링해 보는 것이 실수 없는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좋은 꽃 하나를 선택해서 생각했던 대로 상하 좌우로 조금씩 앵글을 움직여가며 클로즈업해서 촬영해 봅니다. 더 가깝게 다가가서 꽃의 일부분과 이슬방울을 아웃포커싱해서 촬영해 봅니다. 촬영 위치를 조금 더 이동하여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촬영해 보고 카메라를 수평으로 잡지 않고 조금씩 각도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촬영해 보기도 합니다.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초점 위치를 바꿔가며 촬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초점 부분보다 다른 곳에 맞춘 초점이 더 좋은 사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골라서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진의 윗부분의 공백이 아랫부분보다 빈 공간이 넓어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무거워 보이므로 조금 자르기로 했습니다. 왼쪽 위의 구석에 너무 복잡한 부분과 관람자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부분도 35mm 정 사이즈로 자르면서 함께 잘라내어 크롭하였습니다. 물론 많이 자르면 화질에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색상 보정은 너무 진하게 채도를 높이게 되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사라지므로 약간씩만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